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공급 가능성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최신의 러시아제 무기가 남한과 가장 거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에서 발견될 경우 한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와 가까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는 입장을 바꿔보면 누구라도 내놓을 만한 가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로이터는 사우스 코리아의 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한국이 인도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장에 반대하는 스탠스를 바꾸는 시그널을 발신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방미를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6.25 사변을 겪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켜주고 재건할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25 사변과 우크라이나 분쟁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같은 심각한 전쟁 규칙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고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라는 것도 전 세계 인구 20% 미만인 컬렉티브 웨스트가 보는 것과 그 나머지인 80% 이상이 보는 기준이 다른데 윤 대통령은 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주요 포탄 생산국인 한국은 그동안 무기 공급을 촉구하는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모스크바의 영향력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을 감안해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을 피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공식화할 경우 그 다음 러시아가 취할 대응 조치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과거 30년 동안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자제해왔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우리 기업이나 교민 생각도 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우호국이었습니다. 우호국을 적으로 돌렸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불법 침략을 당하는 국가를 지키고 재건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전 당사자들과의 관계와 전쟁 추이를 봐가면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심스러워했지만 타이완 해협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그런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도 로이터의 인터뷰 기사를 요약 소개하면서 한국이 무기 원조 가능성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키프 인디펜던트 역시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다만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와 좀 다른 것은 약간의 배경 설명이 있다는 점입니다. 4월 10일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줄어드는 포탄 공급을 도울 만한 막대한 양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또 폴란드가 한국산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펜타곤 기밀문서 관련 뉴욕타임스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자체도 우크라이나와 집단 서방이 패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폭주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습니다. 국제 외교에서는 패를 다 보여줘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